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2040 미래 예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나루케 마코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이사를 영입했던 분입니다. 현재는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투자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래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다가올 미래 2040년은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책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을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볼 때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렌드는 있는 것이죠. 방향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미래에 적합한 기회들을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술의 진보가 미래를 밝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0년 동안 세상은 믿기 어려울 만큼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설명한 사례 중에 한 가지는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을 당시에 일본을 42일 정도 여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 전국에서는 아인슈타인을 크게 환영했었고, 또 아인슈타인은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강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열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 100년이 지난 지금으로 본다면 정말로 구식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때는 비행기, 철도, 기차 모든 것들이 매우 느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과 비교하면 달랐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100년 전 사람이 오늘의 이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년은 너무 머니 10년, 20년 후 어떻게 될까요? 그런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기술은 혁신되고 있고 인류 문명은 지속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켜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10년, 20년의 모습 정말 기대가 되면서 또 긴장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두 번째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반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현재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모습이 유지되는 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것과 모든 변화는 저항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공장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공구가 무거워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가벼워 보이는 공구로 교체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공장에 방문했을 때 그 공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작업하시는 분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아니, 가벼운 물건으로 교체해 주었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작업자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써봤는데요, 무거워서 못 쓰겠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저울을 가져다가 새로 교체된 공구를 저울에 달아 보았습니다. 당연히 새 공구와 무게가 가볍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하는 것은 많은 저항이 있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문명을 발전시킨다 하지만은 거기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통신 기술은 10년 단위로 다음 세대로 진화됐습니다.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통신이 5G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 1G, 1제너레이션의 나왔던 것은 1979년이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2G, 두 번째 G 제너레이션이 나왔던 것은 199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G, 세 번째 세대 2001년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4G가 나왔던 것은 2010년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5G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또 나오겠네요. 6G, 언제 나올까요? 아마 2030년이면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2040년이 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전시회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시제품들이 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술은 더 발전하겠죠. 그리고 가능하겠죠. 안전성과 모두 확보되기 시작하면 아마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급속하게 발전될 것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큰 병원에서 최첨단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료기기가 좋으니까 진찰의 정확도가 좋아지고 오진이 없어지고 치료가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기기의 발전,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이 의료 분야에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단어는 당신의 삶과 직결되는 미래의 경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일본의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는 노인은 늘고 사회를 지탱하는 청년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령화에 대한 문제와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트렌드가 되고 말았고 결국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것이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시대가 일본 사회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미래 예측에 정확한 숫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인구 변화는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만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인구의 추세에 대한 것과 숫자에 대한 것은 불변이라는 것이죠. 그건 이미 확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미래 시대는 고령화 시대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연금에 대한 문제랄지 노후 대책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기른다는 단어입니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미래에 대해서 결국은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은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이랄지 사이버 대학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보편화될 것이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지식들이 온라인 상에서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학력의 의미가 점점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많고 인력은 많이 필요하지만 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저자의 생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대학의 소멸이 가까워 온다고 말합니다.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취업률이 좋은 학교를 선택한다 할지 학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특색이 없는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이고 학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는 천재지변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키워드입니다. 온난화가 계속되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강화되면서 기아로 가득한 세계가 될 것 같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네요. 연쇄 반응을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게 된다면 산호초가 멸종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는 이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호초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니까 결국은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산호초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바다 자원들, 식량 자원들이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빙하는 어떻게 될까요? 녹게 되겠죠. 해수면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해수면 상승에 따르는 육지의 감소랄지 침수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구 환경의 변화들, 그걸 천재지변이라고 말합니다. 예상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고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트렌드상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는 자원 중에서 물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의 빈곤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저자는 전반적으로 2040년의 미래 예측은 어두운 점이 매우 많고 걱정되는 것이 많고 불확실한 게 많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요소가 매우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도 50년 전의 사람들도 미래를 예측하면서 부정적으로 불안하게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극복해서 오늘의 모습이 생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2040년 미래 예측이라는 책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의 발전, 통신의 발전이 세상을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삶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학습을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을 권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